자, 제1절과 관련돼서 변경 등기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제1절.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변경 등기란 변경 등기는 뭐예요? 등기의 종류 중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자, 내용에 따른 분류죠.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일부의 후발적 사유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경 등기는 크게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가구 얼구 변경 등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가구 얼구의 변경 등기. 그러면 가로 1번의 표제부 변경 등기의 특징이 있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대장 후 등기가 됩니다. 대장 등록이 선행돼야 된다. 딱 줄쳐놓고 단독 신청이죠. 신청 의무는 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거 50만 원입니다. 자, 토지의 경우는 1개월을 강제하지만 과태료 대상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표제부는 항상 한강편 주등기로 진행되고 정전의 표시와 번호를 지운다. 지운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자,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일종으로서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죠. 여기에서도 좀 엄격하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죠. 자, 표제부 변경 등기로서 부동산 표시. 자, 여기에 만약에 붙어 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죠.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변경.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번, 대표적으로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돼서는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죠. 그게 바로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부동산 변경 등기로서 이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자,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분필, 하필, 분합필 등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분합 등기라는 게 탄생하게 되죠. 자, 부동산의 분합 등기.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하필 가능과 하필 불가능이 있어요. 아마 하필 가능과 관련돼서 행간변절과 성역지 한간 딱 쳐놓고 자, 그 다음에 하필되는 모든 토지의 등기연인과 연월일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 행간편 딱 끊어놓고 동일한 저당권은 한마디로 거기에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써놨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전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필 불가에서 대표적으로 여역지 지역권 한간편 딱 끊어놓고 자, 같은 가등기 원한대요.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 한간편 딱 끊어요. 추가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성역지, 여역지 한번 구분해둬야 되고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에 대해서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 두 개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제부 변경 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의 후발적 사유고 이 두 개는 표제부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가 되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네. 권리가 붙었다는 것은 우리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되죠.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이제 딱딱 정리해둬야 돼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다. 자,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대표적으로 부기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자면 대표적으로 주등기.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가로 1번에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우리 읊어보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실행으로서 부기등기 원칙.
이해관계의 제3자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 그자의 승낙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를 제공한 경우는 부기등기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대 그때는 승낙서를 정할 수 없는 재판 등본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대표적으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누누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꼭 비교해 두라고 그랬어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고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요. 전세권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전세권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요. 말소 등기. 자, 전세권 설정.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설정 앞에 용의권이 붙었다.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이전 등기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해 권리의 이전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하고요. 자, 변경 등기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권리 변경 등기로서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등기가 가능하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전세권 말소 요 세 가지, 네 가지를 딱 샘플로 해서 비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렇게 한번 딱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이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엄청나게 했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명인, 그래서 이제 피칠갑을 피천도로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와 관련돼서 개명이라고 그랬죠. 개명 등기. 이 옥녀를 이 다해로.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이네. 자,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 권리 등기지만 권리의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명. 자, 단독 신청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부기 등기로 실행되며 변경점 표시상으로 붉은 선으로 지운다. 붉은 선으로 지운다는 게 대표적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말소한다라는 거. 자, 직권의한 변경 등기가 있네. 자, 직권 동그라미 쳐놓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요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래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행간편 딱 쳐놔요. 그리고 뒤에 명백히 입장됐대. 그러면 대표적인 직권 등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기억해 둘 거, 단독 항상 부기 등기 그 측면에서 기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 정도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제2절이 갑니다. 제2절 무슨 등기라고 나와 있죠? 자, 경정 등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경정 등기도 마찬가지 내용에 따른 분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거,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부의 원시적 사유. 자,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대표적으로 동일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경정 등기의 문제 포인트는 바로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유가제가 돼? 동일성입니다. 자, 경정 등기 요건 289페이지 가로 1번에 일부 형광펜, 원시적 형광펜. 자, 동일성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정 전후의 동일성, 유사성이 없을 때 경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정 등기 형광펜 딱 해놓고요. 자, 참고사항으로서 등기 동일성과 관련돼서
판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별개의 보존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형식상 제3자에게 예측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때 허용됩니다. 요 1번 체크 다 해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단독 소유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경정하는 것. 그럼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하는 것은 뭐 된다? 허용된다. 그래서 허용. 등기안의 가호로 인해서 등기 착오로 발생한 경우 동일한 의회 심사하지 않고 경정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안이 잘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 경정 등기가 탄생하죠. 자, 법인 아닌 사단 줄쳐놓으세요. 법인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동일하지 않죠. 이때는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일성과 관련돼서 26회 때, 27회 때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요 4개는 꼭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자고일의 통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직권 경정 등기의 특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승낙이 있다면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요 2번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별표 하나 넣고. 자, 지방법원장에 보고한다. 그래서 가로 열고 바로 성경정 후 보고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성경정 후보는 먼저 경정되고 후에 지방법원장에 보고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성경정 후 보고라는 거. 자, 4번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명의 통지, 수인일 때는 거중 현강편 1인에게 통지하면 돼요. 권리자에게도 1인에게 통지해주고, 의무자도 1인에게 통지해주고, 등기 명의도 1인에게 통지해주는, 그래서 거중 1인 현강편 전화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일부의 원시적 사유, 요건 이제 동일성에 착안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3절 말소등기가 나오네요. 말소등기는 이제 내용적 측면이죠. 그래서 내용적 측면. 자, 내용적 측면으로서 내용에 따른 분리로서 말소등기는 항상 권리적 측면이다라는 걸 잡아야 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소등기는 그러면 전부. 그래서 부적법 불일치. 부적법입니다. 자, 전부 부적법이. 자, 그러면 전부다.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말소등기 종류 우리 많이 했죠. 자,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요. 강공서 촉탁, 그래서 촉탁이 있고요. 등기안에 직권 말소가 있네. 그래서 신청 말소, 촉탁 말소, 직권 말소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 말소 등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아줄 거는 말소한 걸 말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소 등기에 의한 자, 말소 등기한 말소 등기는 인정할 수 없죠. 밑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한다?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290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쭉 잡아둘 거. 전부 현강편, 부적법. 부적법 원인은 불문 줄쳐놓고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에 관해서 잘라요. 말소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 이해당할 수는 판결이 있을 것. 첨부하지 아니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뭐가 된다? 각하 사유가 되죠. 자, 승낙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몇 호로 각하하느냐? 29조 9호로서, 즉 첨부 정보. 우리 29조 9호가 첨부 정보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29조 9호로서 각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2번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 등기 절차, 원칙이 공동이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것, 기억, 소유권 보존 말소, 작년에 출제됐고요. 사망 출제됐고, 법인의 해산 출제됐죠. 단독. 자,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일 때는 공시재고와 재건 판결만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재건 판결 현강편 전호세.
자, 가등기 말소,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 내 가등기 명의 승낙을 받아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자, 혼동이한 말소, 단독이죠.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의 등기 의무자로 하여서 권리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등기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한다. 비협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비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가처분 등기, 즉 당해 가처분 등기, 요거였죠. 당직이고, 당직, 직권 말소로 이루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독 신청. 그래서 당직.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직도 있었죠. 여직지는 직권. 그 다음에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봤던 판매권 행사. 그래서 행직, 당직, 요직. 그래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특히 좀 조심할 것.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거기 비읍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가로 위반에 직권에 한 말소 등기가 있네. 직권 말소 등기는 거기 행강편 써놓고 별표 3개. 1호 간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위반 등기. 특히 1호와 2호 조심해두라고 그랬어요. 1호는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 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그러면 자, 저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등기 겸 본등기한 경우 가처분 후에 실행된 등기 말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라고 그랬죠. 양립 가능하면 전속, 양립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그래서 3번은 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은 27회 때 가등기와 관련돼서 2.5점짜리가 나온 지문이네. 자, 수용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작년에 출제됐죠. 수용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으로서 원칙상 직권 말소야.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잘 들어봐요. 뭐가 있었죠? 자,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하나. 토지 수용 이원에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죠. 첫 번째,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두 번째는 자, 토지 수용 이원에서 남겨놓자 하는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수용 이전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수용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 이전, 수용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수용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번과 4번은 작년에 27회 때 다 출제가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1, 2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5번에 이제 한매 어한에 의한 출제나요. 한매 의한 그러면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으로 행사, 그래서 행직이라고 그래서 에 의한이 바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행직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은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 자르고 그 가처분 등기의 말소 줄쳐놓으세요. 그 가처분 등기의 말소가 바로 당해 가처분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해 가처분 등기, 그래서 당직,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로 이루어진다는 거. 당직, 행직, 요직, 당직. 자꾸 머릿속에 그 포인트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처분권지 가처분 등기, 제3자의 등기 말소,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직, 나머지는 단독.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을 구분 건물로 보존 등기한 경우 그 등기 말소. 이때는 신청이겠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보전 등기, 소유권의 명인이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보전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보전제 등기가 되죠. 그래서 소유권 명인이 지체 없이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지체 없이 형광펜잖아요. 대표적인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청, 우리 말소 등기 종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과 직권 말소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약집 290페이지와 291페이지에서 단독 신청과 직권 말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91페이지 제4절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나오네요. 자,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머릿속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죠? 일부도. 그래서 부적법 말소, 이렇게. 자, 부적법 말소입니다. 자, 이때 부적법 말소는 뭡니까?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부적법. 자,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권리적 측면이다라는 거죠.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주등기요. 독립해 다닐 수 있으니까 일부는 부기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말소 등기와 대표적으로 말소회복과 관련돼서 말소회복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관계에서는 이 말소 등기가 신청이다. 그러면 회복 등기도 대표적으로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말소 등기가 촉탁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도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 이 앞에를 반드시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로서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91페이지 등기 전부 동그라미 일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그래서 부적법 말소 언제나라는 거예요. 자발적 줄져 놓으세요. 그러면 자발적은 적법이죠. 그러면 회복 등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 회복에는 제3자의 불적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을 것.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그자의 승낙을 첨부해야 된다. 27회 때 출제된 지문이고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권리의 변경 등기란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 각하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에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가 되죠. 대표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입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 권리의 변경 등기는 승낙서가 없더라도 각하 사유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니은을 보죠. 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 시 기준. 형광펜 딱 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 시 기준. 말소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 시 기준이어야 됩니다. 회복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있는 동그라미, 있는 등기 명인이어야 돼야 된다. 그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의 절차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단독, 그 다음에 직권. 자, 등기는 직권 동그라미. 그러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 공동 신청이면 공동, 단독,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 특히 3번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 실행으로서 전부 툭 친다. 전부 형광펜, 주등기 툭 치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야.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범위에 따라서 전부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예요. 만수회복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만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는 최소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는 별표 5개죠. 매년 출제돼요. 20절에 때는 자, 독자적 문제로 2문제가 출제됐죠. 가등기는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다. 자,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죠.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자,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하게 해서. 자, 가등기는 순위 버전.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또 부연 설명보다는 기본세 업구들을 우리가 한번 요약집에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들어가자고요. 자, 가등기 292페이지입니다. 자, 290. 가등기는 무조건 건너야 할 산입니다. 가등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위 동그라미. 이어서 본등기 청구권 한강편 보전하기 위한 AB 등기다. AB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대표 선수죠. AB 등기다.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등기 대상이네. 일반에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모두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모두가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 줄 거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판매권은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권은 채권이죠. 판매권은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판매권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판매권과 관련돼서. 자, 판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매권과 관련돼서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가등기에 의해서 보전할 수 있는 청구권. 그래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빠졌냐. 우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설, 이변, 처서 여기에서 6단계라고 그랬죠. 보설, 이변, 처서. 여기서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보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 처분의 제한.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에 한해서만 가등기가 됩니다. 자, 시기부 정지 조건부 공통점은 뭘까요? 시기부 정지 조건부는 장차 발생이죠. 자,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래서 1, 2, 3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자, 3번에 가등기 허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등기 허용 여부 나와 있죠. 자, 채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됩니다. 자, 이 중에 가등기 가능하고 가등기 상해 이전 등기, 즉 가등기 상해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등기 상 동그라미, 가압류, 가처분 등기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가등기 상 권리 이전 등기, 가등기 상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2개를 묶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로를 딱 쳐놔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 3가지를 또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 기한, 가등기 의한, 가처분 등기.
자, 요새 네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 가등기는 이제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 이건 처분 제한을 가지고 올 수 없죠. 가등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죠. 요거는 두 가지가 같은 지문입니다. 그럼 요걸 뭐다? 우리 간단하게 건지만 요거는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잘 봐요. 가등기, 요거는 대안이야. 가등기의 대안이죠. 가등기의 대안.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 이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어하고 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의, 기, 대.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지문이에요. 그렇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이때 가처분 등기는 뭐하고 같죠? 바로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하고 같다는 거예요.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 등기 같은 말입니다. 여태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래서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요거는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등기야. 처분 제한이 아니죠.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그래서 가등기, 요게 바로 예약이에요. 예약. 자, 본등기가 완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가등기와 본등기가 대표적인 예약 완결건입니다. 예약 완결건이란 대표적으로 형성건이 돼. 형성건이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형성건이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라서 안 되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등기, 부기 등기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즉 예약 완결건이죠. 그때는 대표적인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 됩니다. 그럼 예약집 293페이지 상단에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 기 동그라미.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 걸 수 없죠.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같은 말입니다. 소유권 보전. 보전이라는 것은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보전은 가등기가 안 되고요. 자, 물정은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으로써 물정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가로 열고 말소도 말소를 써놓으세요. 말소와 법정 이런 거는 물청이라고 그랬죠. 종기부 또는 해제적 의무 청구권, 장차 소멸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표제부, 표제부는 대표적으로 사실이죠. 표제부는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없죠. 부동산 신상 명세서니까.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유정이죠. 유정을 논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언자가 사망 후 동일함이 그때는 가등기 대상이다. 저보고 자꾸 유정 준다니까 뭐예요? 자꾸 가등기를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정 등기는 사망 전하고 후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네 개를 다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93페이지 3번에 가등기 절차. 자, 가등기도 권리로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단독 신청이 A에 나왔네. 그거 행간편 쳐놓고 성락서, 진정서.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전번. 요거 행간편 딱 쳐놓고 별표 3개. 가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단독 신청. 요 2번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정부정보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 경우는 토지거래 거스를 제공하며 본등기에는 자, 그러나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금의는 요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 가등기는 취득이 아니죠. 일종의 뭐예요? 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정부정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2번과 3번은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네. 가등기와 관련. 자, 가등기 실행 해당 구에 이를 기록한다. 해당 구라는 것은 가로 열고 각구 얼구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해당되면 각구에 기록되고 소유권 이에 걸리면 얼구에 기록한다. 그래서 해당 구.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죠.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다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가등기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이러면 X죠.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4번의 가등기한 본등기.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한다. 대표적인 예약 완결건이 되는 거죠.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B가 A집에다가 가등기를 해놨다고, 가등기.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만약에 소유권이다. 소유권이라면, 자, 소유권이라면 이제 가등기를 했어요. A가 C한테 처분했죠. 소유권입니다. 자, B가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순위가 소급하는 거야. 순위가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 효과는 물건적 효력은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여기 이제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불가능함으로써 죽어야죠. 그래서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B는 A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에 따라서 본등기 의무자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에 걸려서 본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 본등기 의무자는 요거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돼. 자,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이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도 되고 대표적으로 제3취득자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가등기가 소유권이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해 권리냐에 따라서 본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고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돼.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제3취득자가 있기 때문에 틀리죠.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등기는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해 걸릴 때와 본등기 의무자가 달라진다. 이걸 한번 작성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가등기와 본등기에서 조심할 게 있네.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실행해서 요거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겠죠. 요거는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죠.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요 중간 처분 등기가 중간 처분의 등기가 원칙상 무슨 말소가 되죠? 직권 말소가 돼요. 그래서 양립 가능이냐, 양립 불가능이냐, 요걸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죠. 양립 가능하면 그때는 전치를 지켜야 되겠죠. 양립 불가능하면 요거는 뭐예요?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거. 이때 직권 말소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말소 시켜놓고 통지해요. 그래서 사후 통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했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자, 공동신청이다. 당연히 공동신청이죠. 가등기관자 또는 그 양수인, 니은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 딱 해놓고 하나의 가등기, 수인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가 일부 행강편, 일부가 자기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관자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용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자가용, 그 다음에 자점포, 그 다음에 전원보상, 자기 전원 헷갈리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자가용은 누구 거만 다? 자기 거만 되죠. 그래서 가등기는 자기 지분,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고 전원은 안 돼요. 자,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저전도 되고 자점포.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돼. 자기가 뭔데 일부 지분이거든. 자가용, 자점포, 전원, 보상.
요 세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 29조 2호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 그러면 수인의 권리자 중 1인의 등기 신청의 갑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자기는 안 되고 전원은 되고, 상속 등기는 자기는 안 되고 전원은 되고, 가등기한 본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된다. 요거 한번 꼭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등기무자, 가등기의 제3취득자라도 일설지라도 제3취득자가 아니고 원래 가등기무자, 본등기무자가 되며 3취득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소유권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고,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저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첨부할 수 없죠. 왜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가등기한 본등기가 즉 가등기 예약 완결권이거든. 예약 완결권이 일종의 형성권이랍니다.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죠. 그래서 승낙이 필요 없다. 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의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경우 상속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포괄 승계인 등기도 가등기에 준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인, 공동, 준용 이렇게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 정보 나오네요. 등기무자의 등기 필정보는 본등기 의무자가 권리취득 등기를 한 후 교부받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면 되고, 가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죠. 제3자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공해야 되고, 왜? 본등기를 실행하니까 이제 가등기가 아니에요.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거거든. 그러면 토지거래여서 가등기 시에 제공이 없으므로 본등기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그 1, 2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가등기 후에 격려된 제3자의 등기의 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우리가 이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맨 밑에 다만 직권말소하지 않는 것. 해당 가등기 전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를 말소하는 원칙 공통이네. 자, 단독신청과 관련돼서 가등기 명인의 단독신청. 자,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면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된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tuk지만 단독신청이다.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등기와 관련돼서 있는 지문을 그대로 한번, 왜냐하면 요약집에다 자꾸 부연 설명을 달면 기본서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서 포인트를 하나씩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 세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6절이네. 자, 가처분 가압류 등기와 관련 가압류 가처분 등기 공통점 뭐예요? 자, 그래서 공통점은 처분 제한 등기야.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예요. 처분 제한 등기. 자, 우리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죠. 함부로 처분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다. 계약의 X죠. 그럼 결론적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법적 근거. 자,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나오셔야 되고. 자,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 정리해서 이제 한 50번이 넘은 것 같아요. 가압류.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다. 가자,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피보전 권리는 금전 이해의 권리다라는 거. 금전 이해 권리.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공통점 불러보죠. 대표적으로 법원이니까 강공서,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소유권이면 가구고 소유권 이해 권리면 얼구가 되네. 자, 소유권에 가처분 가압류가 들어갔다. 그럼 대표적으로 주등기, 부기등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그래서 부동산 1분에
자,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분.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죠. 자, 합의지분은 어때요? 합의지분.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합의지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꾸 우리 가압류 가처분을 해결해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295페이지 가압류. 가압류의 목적물 공유지분. 거기 공유 다시 한번 하게 합의지분이 아닙니다. 가등기된 청구권 되고요. 전세권, 저당권, 부채권을 가압류 대상이 되고 합의지분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 X, 임차권부 가압류 불가합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안 돼요. 대지권 등기를 한 구분 건물의 건물만 토지만 가압류 등기는 안 되겠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자, 가압류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면 가구의 주등기 자르고 소유권 위에 걸리면 헐구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모두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자, 이번에 가압류 등기 296페이지 가압류 등기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청구 금액을 표시해 줘야 돼요. 가압류 사건 번호와 청구 금액 및 채권자를 기록한다. 채권자가 다수인 게 전원을 기록해야 되고 전원 동그라미. 자,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금전 이에 걸리죠. 그래서 미등기된 부동산도 가처분 대상이 되지만 직권으로 보전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 2번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특정 일부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불가되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습니다. 특히 2번, 3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해 권리로서 특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가로 안에 채권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거 형광펜 딱 쳐놓으세요. 자, 가처분 등기 등기 말소와 관련돼서 특히 하나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당일 가처분. 당일 가처분만 무슨 말소다? 제가 말소다. 특히 4번으로 갑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성소 판결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하는 그 가처분 등기. 그 가처분 등기 요것만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가처분 등기 요것만 직권 말소다. 그래서 그 가처분 등기 하나는 당일 가처분.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4번 꼭 기억해 두시라고. 자,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전기와 가처분 등기는 그 정도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Z6장이네요. 자, 요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거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297페이지입니다. 자, 이 신청.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 6가지 꼭 암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주체, 객체,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 칠판에 적는 게 딱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신청 그러면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시기, 기준, 효력, 이 신청, 이 신청서, 부당의 종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97페이지 이하 주체는
자, 직접 이해관계죠. 자, 객체와 관련돼서 객체는 옳고 그른 거. 그래서 당, 부당입니다. 옳고 그른 거죠. 그러면 이 신청 자산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부당의 종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시기와 관련돼서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 자, 기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영어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시 기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새로운 증거들, 자, 신증거라는 게 있어요. 신증거는 처분한 게 아니죠. 신사실에 대해서는 처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사실, 신증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거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이 신청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이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의미를 가져오죠. 이 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관할지방법원한테 제기합니다. 자, 관할지방법원에다 제기하고요. 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 경유지 이렇게 딱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부당의 종류는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어요. 소극적 부당. 그럼 소극적 부당은 여기는 적극적 부당이겠네. 적극적 부당. 자,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 부당이니까 행위가 없네. 그래서 행위가 없다. 부작위 부당입니다. 이거는 등기한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줬다. 자기 부당이 되겠네.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부작위 부당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거부라는 단어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태라는 단어,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하라는 단어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부, 해태, 각하. 이거는 이제 등기가 수리라는 것은 일종의 실행이라는 겁니다. 실행.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 의미하고 요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29조, 그래서 1호, 2호, 그 다음에 29조 3호, 3호부터 11호, 그래서 이의 신청인, 자, 이 신청인은 누구냐라는 걸 잡아야죠. 자,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 이 거부와 해태와 각하는 볼 거 없어요.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죠. 3호부터 11호, 1호부터 2호. 자, 이 신청 등기가 거부됐으니까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없거든. 대표로 이거는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신청의 대상이고 이거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죠. 등기가 실행됐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본 수업에도 그랬고 요 6개와 관련돼서 다 기억해 두시고 이 신청의 부당의 종류 그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청제도 나와 있네요. 이 신청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 자,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의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자, 3번의 부당의 판단 시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새로운 사실, 처분 결정한 시점이죠. 처분한 시점.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 신청자가 등기상 직접 동그라미 이해관계에 있는 자일 것. 각하 결정은 등기 신청인에 한해서 왜? 제3자가 피해볼 일은 없죠. 등기 신청인 즉 당사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제3자 X죠.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등기 신청인 또는 제3자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당사자 또는 제3자와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경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언제나 할 수 있고요. 이 신청이 허려는 이 신청을 한다 해서 집행이 멈추느냐? 집행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집행 정지 허력이 없다. 그래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고 권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조치가 있죠. 이유 있다 그러면 1번에 있다고 행강변쳐놓고 상당처분. 이유 없다 그러면 없삼입니다. 3일 이내 지방법원장에 송부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결정 전 동그라미. 왜 결정 전에 조치해야죠? 이 신청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그래서 결정 전에 가등기, 가처분은 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 전. 이거는 대표인 왜 결정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신청이 효력 때문에 그래요. 이 신청은 집행, 부정지 원칙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체, 집재부 이해관계인 객체, 당부당, 시기, 제한이 없다.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불인정되고요. 이 두 개 측면에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정리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 변경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요약 정리를 했고요. 부동산 등기법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요 측면에서 계속 이제 돌려요. 계속 읽고 이렇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꾸 문제집에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옆에 요약집을 딱 깔아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등기 문제가 나왔다. 그럼 가등기를 딱 깔아놓고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은 바로 요약집 정리하는 달입니다. 빨리빨리 2차 과목에 대해서 요약집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요약집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이제 기본 그걸 가지고 여러 번 돌리기만 하면 7, 80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과목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용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만 거짓말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까먹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을 빨리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5, 6월달은 요약집 정리하는 달입니다. 하여튼 우리 요약집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집이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약 강의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고맙네요. 오늘 피곤하지만 끝까지 또 앉아서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우리 더 배운 회원은 여기 지금 오늘도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든지 한 건 가지고 열심을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다 됩니다.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도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배운 회원 제 소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합격, 두 번째도 합격, 세 번째도 합격. 저는 합격을 기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여튼 더 배운 회원은 요약집을 잘 정리해서 그걸 반복을 해서 꼭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 만나요? 네, 문제풀이 할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히 잘 계시고요. 힘내시고 더위 먹지 않고 우리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